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님 다음 노래는 제가 이제 저스티스 새 앨범의 첫 번째 노래를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노래인데 노블 게임이라고 1, 2니까 함께한 노래입니다. 난 미술 입시 중이었고 내 붓은 인조털 대학 안 가면 인생 조진다는 거지. 저 선생들은 절대 몰라 욕하자는 게 아니라 성공한 적 없는 사람이 왜 가르쳐 성공 방법. 사실 난 것도 모르면서 광우병이 뭔지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가담 중이었던 선전선동. 위선을 위한 위선 면피였어. 부잔푸른 세스페. 내가 생각해봐 그들은 세스페미 없도. 세상은 만족 못하나 봐 내 중상들만으론 바꿔줘야 우리 수저색. 저스티스의 노블 게임.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약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노블 게임이라고 하는 제목도 왜 노블 게임일까 이런 부분도 약간 의문이 드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자기가 느꼈던 어떤 불평등과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처지 안에서 그동안에 겪어온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음악 작업으로서의 어떤 노블 게임 뭐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더 채웠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노블 게임이라고 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 스타트 비포 더 스타트 이거 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하려면 뭔가 조금 더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스티스 벌스에서도 이건 이해해요. 난 미술 입시 중이었고 내 붓은 인조털이었고 잘 사는 애들은 다람쥐 꼬리로 그렸던 게 공평했던 이곳. 그러니까 공평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반어적인 거죠. 그런데 대학 안 가면 인생 조진다는 거짓. 이걸 나도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꼭 대학을 가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저 선생들은 절대 몰라 욕하자는 게 아니라 성공한 적 없는 사람이 왜 가르쳐 성공 방법. 이거는 조금 왜냐면 성공한 사람이 꼭 가르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성공의 기준은 자기 인생의 성공이지 자기가 봤을 때 성공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르치는 사람 물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대학 안 가면 인생 조진다는 거짓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뭘 그 사람이 성공을 안 했고 못 했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풍자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크니까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본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은 마리오네트, 난 이 게임의 마리오네라고 착각 중인 저들의 마리오네트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게 그 실을 달아서 이렇게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인형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어떤 그것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속에서 내가 이 실에 매달린 채 내 의지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비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광우병 때 촛불 시위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광우병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담 중이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선전선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선전선동이 꼭 부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냥 나는 선전선동에 당했어.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거기에 휩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전개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우리 시민사회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그러니까 제안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우리 촛불 집회 합시다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다른 어른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같이 동의하면서 이게 확 번졌던 그런 사건이고 시민운동의 어떤 그 흐름들이 거기서 확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PD 수첩에서 단초를 제공해서 뭐 국민적인 그런 어떤 그거를 이제 선전선동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소. 어떤 실체 없는 광우병의 위험성이나 이런 걸 조작을 해가지고 더 부풀려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정부의 어떤 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대처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대화할 어떤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자기 삶의 실감을 가지고 처음으로 어떤 거대한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생활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의 실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그 이후에 펼쳐질 어떤 촛불 시위에 어떤 기반들을 마련해 줬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스티스 이 본인의 어떤 경험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거 뭐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에서는 이게 선전선동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직접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한 분들은 다 저마다 그럼요. 아이들을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정부가 좀 해소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항의한 건데 어떤 그런 그 정부의 불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확대되고 또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차벽 막아놓고 말이야. 그렇죠. 그 안에서 3시간 동안 토론하는 그 장면들이 아직도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그러니까 적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모르고 휩쓸려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용어로 표현을 했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즘 얘기를 하자면 요즘 뭐 인플레 물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하거나 미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연쇄된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환율도 오르고 전쟁 때문에 뭐 곡물이나 뭐 원유나 이런 가격들을 수급이 원활치가 않으니까 유럽은 더 난리가 났고 이게 어떤 연쇄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냥 내가 눈앞에 그냥 슈퍼에 갔을 때 가격이 오르면 슈퍼 주인을 나쁘게 보는 거랑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만 보는 거지. 조금 더 사태를 깊숙이 들여다봤다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투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더 문제야. 이게 더 문제야. 무서워. 3.15 4.19가 나오는데 3.15 4.19는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적 사실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투표했냐라고 사실은 이제 투표를 안 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얘기를 하기 싫어서. 그런데 투표는 무관해요. 그것과는. 사실은 투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제 입장에서 열받는데 그러니까 투표했냐 할 때 나는 그냥 거짓말을 했어. 했다고 또는 뭐 안 했다고 뭐 어쨌든 거짓말을 했는데 아니라고 할 때면 3.15 4.19 얘기랑 투표랑은 진짜 이거 뭐 역사적 맥락 지금 몰라도 돼요. 근데 사실 투표권은 그냥 시민의 기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찍든 상관없어. 네가 뭐 너의 정치 성향이 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내가 뭘 선택했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안 했으면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거죠. 근데 그걸 역사까지 거슬러가고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자기 변명에 불과한데 물론 이제 여기서 위선을 위한 위선 면피였어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비겁하다. 민주 시민의 어떤 의식과는 좀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노블 게임이라고 하려면 잘 얘기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노블리스 오블레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어떤 뭐 전쟁 당시에 뭐 성주가 그 성 안에 있는 주민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먼저 희생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좀 이상해요. 부자는 불을 세습해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더럽다고 부럽다고 하는데 그들은 세습해 미덕도 이게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라인을 보면 진짜 먹 같은 일이 밑에 동네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뭐 고작 몇십만 원짜리 갖고 막 뭐 서로 폭력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또 그걸 뭐 문화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이들의 삶까지 싸잡아서 부자들의 미덕을 챙길 필요가 있나 싶은
싶은 거죠. 이 부분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건 문화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반문화를 반문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면모를 끄집어내는 거는 좋은데 그게 문화적인 거예요. 부자는 미덕도 세습해라면서 이 밑에 반문화적인 걸 짓밟고 미덕을 강조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의도는 부자들은 그렇게 부를 세습하고 뭐 미덕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세습하는데 정작 진짜 그 구질구질한 일은 여기서 일어나. 근데 그 구질구질한 것을 여기 도메스틱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물론 어떤 구조 속에서 정말 현실의 각박함, 폭력으로 얼룩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러자면 구조를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구조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부자들은 미덕을 세습하고 여기는 이래 라고 하면 이게 비교가 너무 확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맥락상 부자가 세습하는 미덕이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유태인들이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친척들이 다 모아서 뭐 주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떤 그 뭐 사업을 운영할 자금 같은 거를 마련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주식 후원기 때 엄청나게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막 설파했잖아요. 졸리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봐봐, 지금 다 망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자본주의의 선동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경제 경영서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부자는 뭐 부자의 습관을 가져야지 부자다. 그게 지금의 현실을 사는 어떤 후배 래퍼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미덕이란 말이 너무 부풀려졌다. 좀 실체가 없다. 아마 반어적으로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어긋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제가 너무 비판하나? 어쨌든 조금 아쉽다. 이 벌스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라면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어떤 내가 불평등을 겪었고 내 꿈이 뭔가 좌절되고 그 와중에서도 나는 나의 어떤 그 재능을 찾고 부단히 노력해서 어떤 앨범으로 완성시켰어. 이런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 래퍼인데 조금 과욕을 부린 건지. 그러니까 자기 실감 안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그냥 사람들 저렇게 하네, 저 사람들은 어떤 절실하면서 저렇게 했을까, 그런 걸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래퍼가 부자들이 미덕도 세습해라고 하는 라인을 왜 쓰지라는 의문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내가 유일하게 전념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고귀한 것, 나만의 고귀한 예술로서의 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한 거야. 그거는 주체가 부자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게 말하기는 어긋나죠. 그러니까 내 랩이 고귀한 것과 부자들의 미덕이 같은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저스티스 랩에서는 그래서 조금 문제적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같은 선상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노블게임이라고 할 때 내 고귀함은 새로운 다른 그것과는 좀 차별되는 노블게임이겠죠. 노블게임일 텐데 그래서 이 음악 작업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그리고 이 행로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게 이제 노블게임으로 나타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가져온 그 레퍼런스들이 조금 뭔가 다시 더 성찰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그 노블게임이라고 하는 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세상을 좀 똑바로 보기 위해서 뭔가 이 노블게임 안에서 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의지도 포함이 되는데 똑바로 보려면은 조금 더 똑바로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그러니까 세상은 좀 변했잖아요. 사실 뭐 선생이 써먹고 경찰 정부도 써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쌍팔년도 얘기 같거든. 나 여기다 적어놨어. 쌍팔년도에 이런 인식을 하고, 그때는 사실은 이제 어떤 문학의 목소리가 컸잖아요. 문학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어떤 뭐 사회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자신의 랩 게임이 지금 선생이 교묘하게 썩었겠지. 경찰 정부도 굉장히 교묘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거를 너무 과장되게 비유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너무 일반화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썩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금방 꽂히긴 하지만 조금 피상적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네, 뭔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이제 1, 2벌스로 넘어가면 저는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하루에 한 번은 올라 9번째 구름 위에 일출을 본 내 sunset, look at the sunset, 어차피 다 아름답지. 이 말이 이 벌스 전체에서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장래희망이 선생인 적 없지만 자주 가르침 이러면서 사랑할 것과 그 다음에 저항할 것들 이런 것들이 강조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그 메시지보다도 이 아까 제가 하루에 한 번은 올라 9번째 구름 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9번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채 열이 안 된 거잖아요. 열이 되기 직전, 완성의 어떤 직전에서 내 위치가 설정되어 있고 그것을 본 그 아들이 저 노을은 아름답지, 저 일몰은 아름답지 라고 했을 때 나는 일출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보기에는 일몰인 거죠. 예, 그 감극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쨌든 내가 보는 것을 일몰이라고 여기고 새로운 일출을 향해서 나가겠죠. 나는 일몰의 세계에 속해 있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여기 들었어요. 보시면 이제 네. 9번째 구름은 이제 클라우드 9이라고 이제 마약이랑 연결되거든요. 아, 그래요? 한 번은 올라가 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취해, 약에 취해. 진짜? 그러면 너무 슬픈데?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번째 구름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클라우드 9으로 연결이 되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럼 너무 슬프다. 뭐 어쨌든 네. 예.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사랑할 것들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저항할 것들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맹세와 맹신은 배신을 낳게 되고 그것이 불행의 테크트리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들을 봐야 된다. 근데 여기 인간 조종의 역사, 배경만 바뀌는 크로마키 이게 이제 마리오네트랑 연결이 되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여기에 나오는 페르시안 러그나 고려청자 이게 좀 고귀함과 진정한 고귀함과 연결되는지 이거 좀 약간 갸우뚱해지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 문화의 어떤 결과물인데 그죠? 물론 어떤 현실 속에서 보면 고귀한 거죠. 고귀한데 그것이 그냥 우리 현실 속에서 보는 일반적인 어떤 피상적인 평가 속에서의 고귀함과 여기서 말하는 노블게임에서의 고귀함과 과연 같은가?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라인이 너가 나를 상대하게 되면 너는 진짜 독한 놈이랑 독한 코리안이랑 상대하는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페르시안 러브와 고려청자를 이렇게 딱 대비시켜서 고려청자가 코리안 이런 이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코리안도 고귀함을 가지고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좀 이상한데? 페르시아 그 양탄자랑 고려청자가 고귀함으로 이어진다. 이거는 약간 좀 껴맞춘 듯한 느낌이 들고 그죠? 약간 조금 더 깊이 있는 고귀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되지 않나. 물론 뭐 페르시안 러그나 고려청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맥락에서 조금 더 고귀함에 깊이를 더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쉬운 게 이제 노블 게임이라고 치고 내 랩 게임이 곧 노블 게임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좀 거기에 수긍할 만한 자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빽빽하게 아니면 나의 관점이나 이런 게 드러났으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은 이제 저스티스 벌스가 되게 보면 저희가 봤던 것들이 그래도 어떤 일상에서 출발해서 그거예요. 뭔가 가져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건 이렇게 적었을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좀 앞서면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메시지를 일단 내려놓고 내 삶의 실감 속에서 뭔가 실감들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메시지가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어지고 풍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를 쓸 때도 메시지가 너무 강조되고 그것을 관철하려고 들면 시는 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메시지들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새로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화로 정리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거 일상의 어떤 삶의 실감 이런 것들 속에서 새로운 발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나와 있는 메시지들, 그러니까 새롭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다시 자기가 자기 발화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튼 저희가 갑자기 저스티스 얘기하면서 저희가 약간 비판을 했는데 이게 좀 뭐 판단은 독자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비판들도 꾸준히 해나가면 우리 채널이 망하려나? 저스티스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네. 다룬 만큼 네. 뭔가 애정이 있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네. 너무 꼰대 같다고 여기지 마시고 네. 뭔가 이걸 듣는 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같이 토론이 이루어지면 네네. 좋겠어요. 뭔가 댓글에 남겨주시고 네네. 저스티스의 의도는 이거였을 거예요 이렇게 네네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옳은 건 아니니까요. 네네. 여튼 어렵네요 참. 네. 이게 참 오늘 일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